여론 택배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뭐 이게 뭐 판세 표심 어떻게 영향받을지 보기 전에요. 방금 전에 네. 이광현 소장께서 아까 여론조사 언급하셨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광고 전에 제가 호남 지역 이대남들의 정치적 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거가 된 여론조사 개요를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무등일보, 전남일보, 뉴시스, 광주 전남본부 그리고 광주 CBS 등 전남 광주 지역 언론사 4곳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조사했고요. 조사 대상은 총 800명입니다. 그 정도면 되실 것 같습니다. 피조사자 응답률은 18.6%에서 RDD 방식은 10% 등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인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김건희 씨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 뭐 그 저번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그 신한증권 말고 나머지 4개 관련해서 뭐 또 그 검찰 공소장에 그 첨부된 그 뭐였죠? 범죄 일람표? 이거 가지고 분석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거가 어떻습니까?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많이? 저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은 쏟아지지만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그래서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다는 게 일단 영장 청구서에 첨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 나온 거니까 지인위나 성격 가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윤 후보 측에서 국힘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의 문제고 일단 검찰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팩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 가장 큰 문제는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냐. 둘째, 김건희 씨가 직접 주가 조작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직은 단정치 힘들지만 이른바 선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그 몇몇 꾼들이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 4개 지난번에 공개한 신한은행 거 말고 이번에 나온 4개를 적극 활용했다. 그중에는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친정 어머니 최은순 씨 사이에 서로 비싸게 주고 파는 이른바 통정 매매죠. 내가 얼마에 낼 테니까 주로 그게 점심시간 전후로 이루어졌답니다. 주식 거래가 비교적 뜸한 시기에. 그런 걸로 봐서 매우 구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야 이건 그냥 있었던 논란이고 뭐 이쪽에서 해명하고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주가 조작은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서구에서는 그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인데 수십 년 나오는데 어떻게 보냐면 마을 공동 우물에 독을 푸는 행위로 인식을 합니다.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르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이 구속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효가 살아 있거든요. 이건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막판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TV 토론에서도 계속 또 이야기가 정치나 이제 사회 주제가 남아 있지만 이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 이 내용이 또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개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번 대선이 개미 투자자에게 주는 영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주식 거래가 2010년 이후에 더 없었고 손해를 한 4천만 원 정도 봤다고 그랬는데 그걸 빠졌다. 지난 월요일 이제 중앙선관위 주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거래가 없었습니까? 했더니 왜 없었어요? 있었죠. 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좀 벌기도 하고. 근데 전체 손익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건 또 달라진 내용이고 앞서 이제 이광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은 추가적인 계좌가 더 있다. 이 의혹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남아 있는 중간지대 유권자층은 MZ 세대 여성 중도층이면 주로 이제 개미 투자자 30대 남자일 수도 있고 요즘 20대 여성들도 많이 하잖아요. 30 여성들도 있거든요. 개미 투자자 영향을 줄 수 있죠. 이태수 네, 지금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특히 주식 또 이제 가상화폐 투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연령대 20대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조금 열세였던 이유는 특히 20, 30대에서 좀 열세를 보였었는데 30대는 지금 거의 박빙으로 붙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근데 20대는 아직도 오차범위 안팎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좀 뒤처지고 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논란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 이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TV 토론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했던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불거졌는데 처음에는 SBS 보도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제 법적 대응,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아서 맞아요. 또 심층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진보 보수 뭐 다 막론하고 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일제하고 이광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들도 알려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수 신문에서조차 이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런 사설도 나오고 이 부분은 지금 박빙으로 치러질 선거에 있어서 한 1, 2%면은 사실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은 적어도 한 1, 2%포인트 정도의 지지율 이동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토론에서 뭐 이재명 게이트 그 표현 가지고 뭐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거보다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물론 저 어제 그분의 지목된 분이 대법관 어제 뭐 기자회견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남은 기간 동안에 팩트 관계가 과연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러진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일단 자기가 아니라 그렇죠. 명확해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른바 그분이 내가 아니라는 것은 거의 드러나가는 거니까. 그것만 된 거지 뭐. 그런데 그게 막 적극적으로 표가 몇십만 표로 이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직도 안개는 조금 더 많다. 다만 그분은 적어도 이재명이 아닌 거는 거의 뭐 모아진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리스크는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서울 표심이나 경기도 또 서울 주변의 위성 도시 부동산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인구가 좀 많은 위성 도시들의 경우에는 지지율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정치 사회 TV 토론 남았을 때 어떤 부동산 이야기를 얼마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 안을 내놓느냐가 더 이제 관심을 모은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말씀. 지난주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걸 입증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제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재현 대법관이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과정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어떻게 보면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약간 좀 리스키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TV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면 전환하는 데는 이재명 후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 한 19일 정도부터 이 대장동 구분과 관련된 언론 보도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나왔는데 국면 전환에는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한 여론택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광윤 소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인사이트계의 배윤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